여러분, 우리 언어 활동 이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기능적인, 펑셔닝하게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런 ELT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펑셔닝적인 것을 언어 활동 프레임으로 쓰지를 잘 않습니다. 요즘에는 컨텐트 베이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소리와 문자, 어휘, 문장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도록 구현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언어 활동에서는 뭐를 하죠? 이렇게 말하면 컨텐트 베이스로 소리, 문자, 단어, 문장을 다룰 거를 얘기하지 이런 게 컨텐트 베이스가 없이 그냥 무슨 회화하듯이 하다 보면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목을 짜는 것 자체가 컨텐트 베이스가 아닌 그냥 회화 배우는 거나 그냥 영어 배우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무슨 영역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면 컨텐트 베이스가 아니네가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베이스 과목은 이 책 안에서 소리, sounds and letters, vocabulary, words and sentences를 당연히 4가지 방식으로 구현해야죠. 소리도 듣고 또 소리를 말해보고 또 손으로 써보고 또 speak out, 읽어도 보고 이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세스를 넣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아니고 소리, 문자, 단어,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독서 지도에서 하는 4가지 언어 활동 뭐라고요? 소리, 문자, 단어, 문장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딱 읽고 나면 얘네들을 영어로도 내가 만져줘야 되는데 뭐를 해주지? 내가 소리하고 문자를 다뤄야 되겠네. 이 동화책에서 내가 보캐블러리, 어휘도 좀 다뤄줘야 되겠네. 센텐스도 다뤄줘야 되겠네. 이렇게 4가지를 하는 게 영어 독서 지도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리와 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 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이 보이시는 주요 머티리얼들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쓰는 메인 머티리얼인데요. 보시면 막 장난감도 등장을 하고요. 막 그림 카드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뭐 이상한 수첩도 있고 좀 막 그렇습니다. 이걸로 딱 4가지를 하는 거인데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소리와 문자를 다루겠습니다. 어휘. 월드 미닝 어휘는 동화책에서 계속 주요 단어가 나오고 또 문장도 스토리에서 다 센텐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 지금 아직 글을 못 읽는 아이 단계에서는 이 소리와 문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소리로 듣는 언어를 철자로 이제 읽어내야 되는데요. 소리와 문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영어, 애기들 영어 이러면 알파벳 먼저 생각나시죠? 저는요. A, B, C, D, E, F, G 대충 다 외운 다음에 바로 그냥 중학교 How are you? Fine, I'm fine, thank you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파니스라는 걸 아예 모르고 중학교를 올라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파니스 막 다 이러죠. 파니스가 뭐죠? 읽고 쓰는 거를 배우는 게 바로 파니스입니다. 철자를 배워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파니스인데요. 파니스를 우리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파벳을 배운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하고 그 방법으로 배운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랬던 건데요. 여러분 중국어는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여기 조금 칠판도 활용을 해볼게요. 재미있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여러분 중국은요. 이게 뭐죠? 이게 물수죠. 물수변에 이러면은요 굉장히 물수변으로 된 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나무목변에 이렇게 하면 또 나무목변에 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사람인을 쓰는데 사람인 변에 이렇게 하면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 아시죠? 얘네들이요 한자에서 루트월드입니다. 루트월드. 루트월드 뿌리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수 안에 파생되는 많은 언어들이 한자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에도 루트월드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영어의 루트월드는 뭘까요? 네, 영어의 루트월드는 한국말로 써보면
라임입니다. 라임. 영어에도 뿌리 언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임을 이렇게 라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동요에서 말하는 운율 이럴 때는 이 라임을 이렇게 씁니다. 이 라임이 뭐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라임이란 제가 bug 이렇게 하잖아요. bug. 이 버그에서 이 터트려주는 자음이 있습니다. 요 자음. 요 자음을 뺀 모음과 종성, 중성과 종성 얘네들을 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써볼게요. 마우스에서는 뭐가 라임이죠? 터트려주는 자음을 뺀 얘네들이 라임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스프라우트가 있습니다. 스프라우트 되게 길죠? 네, 새싹. 스프라우트에서는 뭐가 라임이죠? 네, 스프르가 다 자음입니다. 스프르 이렇게요. 그걸 뺀 나머지 얘네들이 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라임이요. 자, 영어라는 언어에서 라임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거 손으로 지워서 굉장히 편한데요. 라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루트 월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라임, 모음으로 시작되는 나머지 소리 us, ug, in, at, 뭐 are, ought 네, 이런 것들이 다 라임인데요. 이 라임을 37개만 가지고도 500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한 6,000단어를 쓰고 산다는데요. 6,000단어 중에서도 한 1,500단어가 일상의 언어래요. 근데 그 일상의 언어에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짧은 한 음절 단어거든요. cat, bug, mouse, 뭐 bus, fin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엄청나게 그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에 이렇게 많은 500단어가 단지 37, 8개의 라임을, 루트월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탑이 보이시죠? 이 앞가 라임이거든요. 앞. 이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아요. 탑, mop, 네, pop, plop, stop.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워드 패밀리라고 합니다. 월드 패밀리.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2개만 볼게요. 비입니다. 벌, 비. 비는 뭐가 라임이죠? 예, 여기 모음이 라임입니다. 이건 종송이 없네요. 종송이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오픈 셀러블이라고 하는데요. 종송이 없어요. B, tree, C, we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라임이고요. 라임을 이룹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실래요? 모두의 얼굴을. 네, 여러분이 한번 네, 종이 준비하셨나요? 제가 메모지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at는 뭐가 at를 만들죠? 예를 들면 cat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at로 끝나는 단어를 하나만 써서 보여주실래요? at로 끝나는 단어? 여러분 마커 준비하셨죠? 네.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t. 앞에 모음을 쓰지 마시고요. 모음 it도 맞는 얘기인데 여기는 자음을 써주세요. 자음. 네. at로 끝나는 단어. bat, fat, sad, pet, 네, mad, cat, 네, hat.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으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moon, 네, spoon, 네, 여긴 다 안 했지만 moon, soon, noon, spoon 굉장히 많죠. loon, 물총새, loon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임, 끝소리 모음으로 시작되는 나머지에 뚜껑만 바꾼 게 영어의 기본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파니스를 그냥 이렇게 알파벳 철자들 이런 거 알파벳 막 조합해서 알파벳으로 하는 그런 조합놀이를 안 시키고요.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터트려주는 뚜껑 소리, 그 다음에 나머지 소리 이렇게 frog 이렇게 하면서 보이시나요? 제가 이게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게 frog입니다. frog 하는데요. 이 터트려주는 자음을 온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소리를 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터트려주는 자음
캣을 온세트라고 하고요. 자음입니다. 자음. 그 다음에 나머지 소리를 라임이라고 합니다. 라임. 중성과 종성. 그래서 알파벳 하나하나 놔두지 않고 터뜨려주는 자음과 나머지 소리 라임으로 단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소리와 문자의 전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들 영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루트월드를 갖고 바꿔치기만 해주면 되는데 일일이 가르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엔 전부 미국에도 이제 이 파니스를 배우는 연령이 점점 낮아져요. 6세, 5세, 4세 낮아지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라임 파니스의 이 룰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수첩은요. 이런 수첩을 영 안 팔더라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보여드릴까요? 수첩을요. 제가 급기야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 수첩이나 사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찢어가지고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려고 저는 이렇게 제작을 해서 또 원하시는 분한테는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면 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미국의 꼬마애들이 많이 하는 활동인데요. 여기 보이는 게 탑입니다. 탑 보이시죠? 아이고, 탑입니다. 이 탑에서 뚜껑만 바꿔봅니다. 탑, 마, 의미가 없어도 카, 네, 그 다음에 바, 사, 탑 이렇게 되죠. 이쪽을 돌려봅니다. 라임을 탑, 티, 텐, 태그, 터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돕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다 쪼개갖고 조합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뿌리 언어 하나에 뚜껑만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은요. 사람은 메모리보다 패턴 디텍팅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수첩에다가요. 이거는 네, 온셋 라인 수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B, tree, C 이거 워드 패밀리 수첩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은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일이 모든 자음, 모든 모음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 온세트, 터트려주는 자음과 모음만 구별해 줄 수 있으면 요거 가지고 뜻이 없어도 moon, soon, June, spoon 이렇게 아이고 하나 더 안 넘어가나? 네, 이거는 뜨 사운드죠. soon, it's okay.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글자를 읽어내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운이라는 루트월드에다가 뚜껑만 바꾼 겁니다. 이 도구처럼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파니스라는 일부러의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에 패턴만 바꾸면 애들이 소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파니스는 라임으로 해서 터뜨려주는 자음과 나머지 라임이 루트월드이기 때문에 라임의 뚜껑 바꾸는 형태의 언어를 많이 쓴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 수업이 아주 쉬워집니다. 뭐를 하냐면 아직 알파벳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라서 알파벳을 합니다. 매일 하나씩. 우리 스토리에 오늘 우리 스토리에 문이 나왔어요. 문 하고 문을 수첩에다 써줍니다. 문, 운이에요. 운. 그런데 이 무에를 수로 바꾸면 순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바꿔치기를 하면서 애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고요. 강화하시고 싶으면 요 패밀리 워드로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만큼 이 터트려주는 자음과 끝소리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그러면 알파벳으로 보지 말고 온셋과 라임으로 제가 단어를 바라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의 파일을 보겠습니다. 강의 파일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다 아는 거라서 코카콜라 아시죠? 던킨 도넛 아시고 세븐일레븐 아십니다. 예, 코카콜라는요. 비기닝 라임, 첫 소리가 라임이 똑같기도 하지만 다 크 사운드로 시작하고요. 던킨 도넛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는데 세븐일레븐은요. 더블 라임이에요. 뒤에 에븐이 똑같잖아요.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올려놨냐면 여러분 우리가 낯선 단어를 들을 때
코카콜라 이러니까 기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런 광고를 많이 씁니다. 가치의 가치. 농협의 요즘에 슬로건이에요. 진심이 짓는다. 또 소주 이름이긴 하지만 처음처럼 이러니까 기억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이런 기법을 왜 쓰죠? 잘 기억하라고. 그런데 언어 활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이게 벌입니다. 벌을 그냥 B 안 하고 buzzing bee, five fingers, brown bear 이렇게 첫 소리를 반복하잖아요. brown bear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억이 잘 나라고요. 던킨 도넛, 미키 마우스도 그래요. 왜 이름을 미키라고 졌을까요? 네, 여러 가지 뭐 자기 이름도 있겠지만 미키 마우스 기억하기가 우리가 좋잖아요. 뷰티 앤 더 비스트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걸 알리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언어가 낯선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스푼이야. 그래서 그냥 스푼 하는 것보다 뭐 지금은 요거는 적절하지가 않지만 이래서 이걸로 제가 뭐 범버비 이렇게 하면 범버비 이러면요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방법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던킨도넛도 소개해 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소리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걸 하나하나 운 이렇게 쪼개지 말고 그냥 운이라는 루트월드 하나를 가지고 뚜껑만 바꾸면서 언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파니스 교재를 푸는 거 아닌다면은 최고의 파니스 안 하고도 글 읽는 아이 만드는 최고의 기법입니다. 저 세븐일레븐도 우리가 끝소리 들으니까 기억이 잘 나죠?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지어도요. Fun and Fancy Free. Peter Pan 들어보시면 진짜 많이 이렇게 쓰네 아실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아주 멋진 라임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더블 라임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절의 이유래요. 네,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바로 주인공이란 뜻이죠. reason, season. 네, 이런 용어들. 네, 또 하나 넘겨보면 있을까? 이제 없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수첩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터트려주는 자음이 올 것과 나머지 소리가 뒤에 오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네. 어떨 때는 터트려주는 자음이 없이 루트월드만 갖고 된 단어도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쓰셨는데요. eat 같은 겁니다. 네, eat. 여기 터트려주는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터트려주는 자음이 없는 뿌리 언어로만 된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eat도 있지만 이걸로 meet도 되고요. feet도 되고요. 뭐 이렇겠죠? 네, 이런 단어들이 또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사이트 월드는 더 많아요. of도 그렇고 as도 그렇고요. 또 ark, 방주, 노아의 방주 이런 단어들은 터트려주는 자음이 없이 모음, 뿌리 언어로만 된 단어도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스파크도 있고 파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뿌리 언어로만 이 온세트 없이 라임으로만 된 단어도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알파벳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 하나를 갖고 굉장히 많은 단어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500단어. 그러면 터트려주는 자음은 몇 개 안 되죠. 물론 B, C, D 외에도 뜨도 있고 쉬도 있고 취 사운드도 있고 스트, 뭐 슬러, 그다음에 프루 뭐 이렇게 두 개씩 막 자음이 앞에 두 개 아까 같은 스프라우트 같은 거는 세 개나 나오기도 해요. 스프루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얘가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뜻이 없어도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하나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나온 스푼. 네. 스푼이나 아니면 뜻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스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읽어내는 연습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여기에 오른쪽에 단어가 한 50개가 있고 왼쪽에 이 라이밍 월드가 또 한 50개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몇 개를 읽을 수 있는 걸까요? 50 곱하기 50. 2500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뜻이 없는 것까지도 따지면. 그래서 이 라이밍 카드가 요즘에는 엄청 많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파리스 몰라. 그리고 진도대로 뽑을 줄도 몰라. 그런데 오늘 동화책에서 내가 딱 이 동화책에 보니까 피쉬하고 스푼하고 문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칼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오늘 새 놈만 잡으리라. 그러셔서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네, 제가 써볼게요. 피쉬가 있고요. 오늘 스토리 보니까 창세기 이야기 인더비기니까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목표로 삼고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동화책에 나왔던 단어를 딱 전 2개만 해보겠습니다. 2개만 써볼 거예요. 자 오늘 sun, moon and star를 만드셨다 그랬죠?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st가 있었고요. r 있었어요. star. Very good. 자, star이 있고요. star 말고 그러면 이 r로 끝나는 단어 좀 더 볼까요? 저 멀리 이렇게 할 때는요. 네, far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jar 한번 볼까요? jar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개 우선 나열할 때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할 때 한번 하시고요. 이거를 집에서 미리 써오시면은 효과가 떨어진대요. 프로세스 라이팅. 애들 앞에서 현장감 있게 여러분이 발음을 하면서 천천히 씁니다. R, star. 오늘 스토리에 star 나왔지? 자, 우리 R로 끝나는 거 선생님 또 써볼게요. car. 또 항아리도 써볼까요? jar. 네, 제가 좀 왼손으로 써서 조금 부족한데요. 네, far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앞에 서줍니다. 한번 읽어볼까? star, car, jar, far 이렇게 하면서 소리도 들으면서 철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으로 빨리 파니스를 마스터해 갑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파니스는 다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동화책에 나왔던 단어 딱 3가지만 찝어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아이들한테 알려서 그 단어를 연습시키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일에 3개만 했어요. 오늘만 해도 12단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면서 이걸로도 복습하고 또 이걸로 마구마구 바꿔치기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한 달에 여러분이 패턴을 3개만 소개시켜줘도 3, 3은 9, 9단어를 벌써 읽었고요. 그게 10주만 돼도 벌써 90단어 이상을 애들이 읽어본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의 단어를 끝나지 않고 다양한 읽는 프로세스를 들어갔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 아세요? 고무 에바? 에바가 이만한 종이가 6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칼로 다 잘라놔가지고 온 세트는 뭐 파랑색, 라임은 빨강색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나요? 제 화면이? 이렇게 해서 단어 뜻이 없어도 있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땅바닥에 늘어놓고 비 집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비를 집어봅니다. 이렇게. 맞나요? 거꾸로 해가지고. 비 이렇게 비가 뜨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비를 집음으로써 온셋하고 라임만 하는데 우리 비를 그러면 얘를 다른 단어 넣어가지고 미로 바꿔볼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뜻이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카드도 지금 이제 글읽기로 가야 되는 아이들은 알파벳 카드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카드만 만들지 말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나머지 소리 카드도 이렇게 만들어서 색깔을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2가지만 집으면 단어가 되게 하세요. 온세트와 라임으로 구별된 단어.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족족 얘를 어디다 넣지 말고 계속 모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루나 테이블 위에다 펼쳐놓고 교사가 말하는 단어를 아이들은 뭐든지 집어가게 하시면 빨리 월드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스펠링도 말해줄게요. 제가 지금 한창 글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자, 우리 동화책에 오늘 받아쓰기 스펠링 타임입니다. 오늘 동화에 나왔던 문 써보세요. 문. 그럼 아이들이 이거 1,000원이거든요. 써서 막 골든벨처럼 흔들어요. 와, 잘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문을 스푼으로 바꿔주세요. 다 지우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요거만 지운 다음에 스푼으로 바꿉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번엔 스푼을 물총새 룬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애들이 여기만 지워서 룬으로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받아쓰기를 해도 문 써봐, 스타 써봐, 칼 써봐 이러면 진짜 그냥 단어 시험인데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단어를 매니플레이트하는 능력을 키워주진 않아요. 그냥 통글자로 막 외우게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단 받아쓰기도 기존에 있는 단어를 쓰고 뭔가 하나만 바꾸면 룬을요. 루프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얘가 피로 바뀝니다. 루프를 쿠프로 바꿔주세요. 쿱 닭장. 그러면 얘가 쿱이 됩니다. 그래서 바꿔치기형 받아쓰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좀 종종 써먹었던 알파벳 놀이 외에는 바로 이렇게 라임, 온세트와 라임을 활용한 쓰기, 그 다음에 걔네들을 활용한 강화, 워드 패밀리, 받아쓰기를 해도 이런 받아쓰기 정말 좋습니다. 또 저처럼 수첩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스펠링 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에바, 이런 카드, 단어 카드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재미있게 놀이를 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파니 수업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 스페셜미 하나 가지고도 1년 안에 내가 애들 읽는 거는 마스터하겠다. 여러분의 이 수첩에 양쪽에 여기 한 30개, 여기 한 30개만 여러분이 써놓게 됐어도 얘만 복습을 잘해도 900단어를 읽습니다. 애들이요. 무시 못하겠죠?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통글자를 외운 애는 통글자를 외우기 바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연습이 된 애는 단어가 뇌로도 조작이 되고 스펠링으로도 조작되는 연습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를 나눌 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모음으로 시작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음으로 시작된다. 여기는 모음, 여기는 터트려주는 자음을 기록하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네, 애들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와 문자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In the Beginning을 읽었습니다. 이제 In the Beginning 읽고 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어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소리와 문자를 해결을 해야 한다면 요거는 바로 워크북이나 언어 활동을 위한 자료입니다. 보이시죠? 언어 활동을 위한 자료. 이거는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서 워크북 활용을 위한 자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4권이 있는데요. 2권씩 묶어놨습니다. 이건 1, 2단계입니다. 1, 2단계. 첫 번째 스토리를 딱 들어가면 6페이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 여기서 단어 해결할 수 있겠죠? 8단어씩만 딱 나옵니다. 노래가 2절까지 되고 한 스텝에 4단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서 다루어져서요. 여러분이 단어 카드가 제가 어디다 놨냐면 있습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 이거는 그대로 다운받으셔서 수업 시간에 책 읽어주기 전에 단어 한번 읽어보기 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융판에 붙이는 스토리텔링용 그림 카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코팅한 건데요. 여러분이 잘라서 코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3가지나 있어요. 스토리텔링, 융판에 그림 카드 붙여서 스토리텔링 하는 용도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단어 읽어주라고 또 단어 카드 다운로드가 있고요. 요거는 워크북 하기 전에 애들도 좀 만져보라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애들도 만져보는 거라 이거는 오려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싼 이러면 애가 집어가고 이런 놀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도 단어가 마저 있고요. 네.
여기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온세트와 라임입니다. 그래서 데이 이건 이제 선생님은 다 이걸 오립니다. 오려서 아이에게 아이당 하나씩 다 줍니다.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에 조그맣지만 그것도 애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데이를 찾아봐. 데이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아이가 드와 A를 붙여서 만들어 놓겠죠. 나이트 찾아보세요. 그러면 느 아이트 찾습니다. 어떤 때 애들이 잘 못하는데 막 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오픈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책 보고 하셔도 돼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보고 따라서 해도 공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나눴는데요. 보이시다시피 네, 한 세트, 두 세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세트씩 해놓은 이유는 8명 데리고 수업하면은 4장만 인쇄하시면 되겠죠? 개인용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시라고 제가 배려를 다 사이즈를 줄여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 하고 버릴 거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터트려주는 소리와 끝소리를 위한 액티비티이고 이 뒤에는 제가 말했죠. 라임. 다는 못합니다. 한 가지만 넣어놨어요. moon and spoon. 근데 그 moon하고 spoon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의 정성은 기울입니다. moon하고 spoon을 놓고 moon, spoon 이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글지글 짝짝 정말 합니다. moon, moon, 짝짝, spoon, spoon, 짝짝, moon, spoon, moon, spoon. 네, 이거 한국식 박수입니다. 남의 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와 너무 잘했어요. 여기 있는 글자를 따라서 여러분은 moon, soon, spoon, noon을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서 색연필로 한번 써보세요. 하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 온셋 라임 액티비티가 이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뭔가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이거를 구매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한번 버리고 쓰기 좋은데요. 이거는 두고두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건이 되시면은 요걸 마련하면요. 이거는 집기도 쉽고 버리기도 모으기도 쉽고 지퍼백에 나중에 넣어 놓으면 되니까 온셋 라임 카드 이렇게 여러분 모으세요. 그러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ABCD도 모르고 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이는 이제 우리 스페셜 미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5살도 있고 6살도 있고 7살도 심지어 8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일단 분리해서 앉혔습니다. 5세 반 밥상 하나 펼쳐주고 6세 반, 7세 반 이렇게 해놨더니 7세 반은 얘 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근데 5세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세는 요 빨간 거를 안 만들어 줍니다. 5세는 이것만 씁니다. 이것만. 알파벳만. 알파벳만. 그리고 때로는 대문자하고 이렇게 소문자까지만 만들어 줍니다. 5세 아이들은. 그래서 God made a 예를 들어서 bird 이러면은요. 찾아볼까? 애가 못 찾으면 선생님은 수첩에다가 B라고 써줍니다. 빅비, 리틀비. 그러면 애가 이렇게 보고요. 빅비하고 리틀비 막 찾아냅니다. 그러면 애가 찾아내서 좋다고 맞아요. 빅비, 리틀비 잘했어요. 이래가고 정말 그냥 기저귀 막 떼고 온 아이들은 이걸로 합니다. 6세는 다른 테이블에서 또 이거 합니다. 자, 그럼 워크북에는 뭘 하고 있냐? 워크북에는요. 네, 워크북에는 이렇게 M이 있거든요. 네, M 하나 가지고 문으로 시작하는 거 따라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워크북은 애기들은 이것도 못 따라 써요. 5세 아이들은. 그래서 문, 마, 모를요. 요만한 종이에 잘라가지고 접시에 놔줬어요. 풀칠하라고. 여러 가지 연령대를 흡수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학교가 아니면. 그렇게 하고 6, 7세는 따라 쓰라 그러니까 잘 따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통글자도 배우죠. 자, 정리를 하자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첫소리만 가지고 해결을 보시고요. 6세, 7세 이상은 이렇게 온셋과 라임을 모아서 이렇게 단어를 월드빌딩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펠링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는 여러분 이 수첩은 애들이 배웠다는 걸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그럼 어떻게 증거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좀 남을 때는요. 자, 초시계 2분입니다. 시작! 그러고서 여러분이 넘기지 말고 앞에 나온 애 보고 넘기라 하세요. jar, car, far, mar 막 이렇게 넘겨서 네, 이 자음을 얼마나 많이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 땡! 네, 여러분은 45초 동안 5개 풀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쪽 넘깁니다. 시작하고 이런 식의 놀이를 매일 하면요. 애들이 정말 베인은 읽었는데 어웨이가 나왔어요. 매니플레이 많이 했던 아이들은 너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못해요. 계속 이러더니 go away 나오니까 go away? away? 이러더니 맞아. 그러니까 너무 보람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읽거든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이런 매니플레이 놀이를 많이 해주면 애들이요 덤빕니다.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놀이만 성실하게 하셔도 애들이 글 읽는 단계로 아주 빠르게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 통글자 포스터 읽기와 이 수첩으로 빨리 읽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소리와 문자에 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소리와 철자는 1차 시와 2차 시의 언어 활동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철자도요. 첫 소리만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라임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를 배워도 4개를 쓰는 아이가 됐죠? 이거는 라임입니다. 라임. 그래서 이 워크북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M 첫 소리 쓰는 게 나왔지만 세 번째 레슨으로 가면 이렇게 car, far, jar, star 이렇게 하면서 라이밍 월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챈트가 있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스페셜 미 챈트 이렇게 치면은요. 요거 비트박스 반주가 그냥 뜹니다. 위비도 반주가 떠요. 위비 챈트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거 반주가 필요하시면 음악만 이제 MR만 필요하시면 그걸 탁 켜놓으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챈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와 철자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글 읽는 단계로 간다. 이것이 소리와 문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소리와 철자에 대해서 아직 조금 해결이 안 되신 거나 궁금하신 점. 네, 음소거를 푸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 이해했다. 네, 저한테 표시해 주십시오. 나 이해했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효과적인 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이 24권 다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조금 재주를 부리고 싶으신 분은 이런 에바로 된 거를 만드셔서 하시면은요.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네, 학원 한 달 다닌 것보다 네, 우리 동아학교 4번 온 게 더 효과 있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되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합하고 보고 읽는 거고요. 반드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모든 파닉스는 쓰기로 끝나야 된다. 쓰기로.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액티비티 중에 쓰기가 빠진 거는 반쪽 파닉스입니다. 이거 보여주고 또 이거 쓰시고 수첩 2종 쓰시고 아무리 연습 많이 해도요. 스펠링이 액티비티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활용하시고요. 애들이 이거를 조금 힘들어 하면은요. 애들한테 이런 요청을 하십시오. 자, 받아쓰기 합니다. 오늘 10문제 나갈 거예요. 자, 문 쓰세요. 잘했어요. 문 밑에다가 스푼 쓰세요. 스푼 밑에다가 눈, 점심시간 눈, 점심 눈 쓰세요.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같은 유형의 받아쓰기를 자꾸 하고 그래야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알파벳도 잘 안 돼 있는데 문 써보세요. 스타 써보세요. 뭐 버그 써보세요. 벌드 써보세요. 그럼 애들이요.
아, 나 영어 안 다녀 이렇게 돼요. 해볼 만한 거를 받아쓰기를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쓰기는 반드시 이렇게 갈 것입니다. 네, 소리와 철자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소리와 철자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단어 가고요. 아, 제가 소리와 철자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네요. 전에 페이지. 제가 책을 네, 알파벳 보여주는 거. 네, 여기 수첩이 정말 아기 학교나 유아학교는요. 하루에 한 알파벳만 그냥 제 주장은 하루에 한 놈만 잡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기 학교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인더 비기닝에 비가 있었어 하고 저번에 어제 제가 바이블 라임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장난감 비로 시작하는 장난감 가지고 와서 해줬는데요. 이 정도로 아기는 하면 된다. 그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의 대상 연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뭘까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자, 쿠프 있습니다. 여기 쿠프를, 자, 이번엔 쿠프를 루프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애들이 바꿔서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막 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M데이인데요. Moon and Star 했잖아요. Moon 했는데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딱 30초를 드립니다. 30초 안에 집 안에서 M으로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오는 겁니다. 시작!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집어서 화면에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밀크도 갖고 왔네. 저거 멘토스 갖고 왔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짚어줬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숙제도 안 내줬는데 하나아이가 집에 있는 M으로 시작하는 걸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애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스크린에 질리고 그린카드에 지치고 문제풀이에 지친 아이들이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장난감 좀 보여줬다고 실물로 했다고 저렇게 신이 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오손도손 해보고 싶으면 집에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성경에 나왔던 문을 할 건데요. M으로 시작하는 거 아무 곳이 하나 집어오기예요. 이러면 까먹는 애들도 많지만 신났다고 집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 데리고 재밌게 하면서 머핀이라도 나눠 먹고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그런 학교? 이것도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리와 철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이제 드릴 건데요. 여러분, 긴 단어는 어떡하죠? 긴 단어요. 옛날에는 짧은 윤선생 파니스 같은 건 짧은 단어만 가지고 파니스를 해야 되니까 짧은 단어만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파니스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동화책을 먼저 만나거든요. 근데 동화책을 읽다 보면 The Very Hungry Caterpillar. Caterpillar 길어요. Dinosaur 길어요. 그런 거는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긴 단어는 스펠링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긴 단어는 그냥 읽을 때마다 박수를 쳐서 정확하게 읽어주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은 짧은 단어를 먼저 인지하지 않습니다. 동화책 세대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먼저 섭렵합니다. 여기 다이너소울이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거를 읽어줬더니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엄마 다쪼! 다쪼를 막 찾는 거야. 다쪼. 다쪼가 뭐냐니까 얘가 다쪼래요. 다쪼라고 하더니 책에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따로 해준 것도 아닌데 엄마! 요거 다쪼! 다쪼! 이러는 거예요. 다이너소울. 엄마 이거 아쭈구리가 뭔가 했더니 찝으면서 아이스크림.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이들이 짧은 단어를 먼저 짚어내는 게 아니라 동화책을 읽어줬더니 지가 좋아하는 단어를 짚으면서 다이너소라고 버터플라이라고 하고 다쪼라고 하고 아쭈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보고 걔가 아이스크림인 거를 알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은 좋아하는 단어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짧은 단어는 아기 때는 알파벳만 보여주다가 이렇게 해결을 보지만 긴 단어는 철자를 해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이너소리 나오잖아요. dinosaur, dinosaur. 맞아요. 에드위나는 dinosaur이에요. 또 애벌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책 제목에서 The Very Hungry Caterpillar인데요. 한번 선생님하고 해볼까? The very 잘했어요. Hungry 잘했어. 이번엔 Caterpillar 좀 길어요. 한번 해볼까? Caterpillar Caterpillar very good.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프로나운스 하는 것만 하면서 박수는 꼭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절감을 익히기 위해서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 단어는 음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너무나 당황한 적이 있어요. 전철 이름이 써 있는데 신오쿠바에서 제가 내려요. 내려야 되는데 신오쿠바 그러면은 오쿠가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자는 3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자가 2단어이더라고요. 2덩어리. 우리 여기 미유키 선생님 계시지만 찾을 수가 없어. 신옥밤은 비슷한 한자라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게 음절별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괜찮아 한번 제가 써볼까요? 괜찮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요. 기역 오에 니은 니은 히읗 치읓 야 니은 히읗 여러분 이거 금방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모음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드려도 그래도 빨리 읽기가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캐럴필라 우리야 읽긴 읽죠. 그렇지만 애들이 힘듭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언어예요. 말하자면은 음식으로 말하면 다 완성된 라면입니다.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언어는 이렇게 그냥 3음절 단어면은 덩어리도 3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고민을 안 해도 돼서 실라블 카운팅을 수업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죄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애들이 저거를 나중에 스펠링도 하고 읽어내려면은요. 사전에 음절 감각을 이렇게 익혀야 된대요. 그래서 굳이 꼬마아이들 유치원에 가면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붓가락까지 깎아서 트윙클 트윙클 또 이런 노래 있거든요. 널서리라는 중에 히커리 디커리 닥 almost ran up the clock 이걸 하는데요. 애들한테 이걸 딱 지어주고 히커리 디커리 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음악을 위한 거냐 장단 맞추기 음악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라블 카운팅 한대요. 실라블 카운팅. 그래서 도대체 실라블 카운팅이 뭐냐 했더니 긴 단어를 옆으로만 누워 있어서 이걸 읽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모음에 대한 음절 감각. 여러분 모음이라는 건요. 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소리를 사운드 아웃하게 해주면 자음은 그 모음 언저리에서 소리를 완성해 주거나 터뜨려 주는 게 자음이거든요. 제가 한번 할까요? cat, pillar. 다시 써볼게요. cat, pillar.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음절 단어인데요. 보시면 얘가 모음이고요. 얘는 지 혼자 온셋이 없는 모음이고요. 얼이 합쳐서 모음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거 좀 음절에 대해서 이거 음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영어 독서지도사 과정을 들으시면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R도요. 와 죄송하지만 AR이 합쳐서 모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과제긴 하지만 아무튼요. 아이들이 이 소리가 모음이 소리 중심을 딱 잡으면 자음은 모음 언저리에 붙어서 있어요. 소리를 만들어주고 터뜨려주거나 완성해주기 때문에 모음은 사운드 아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자음은 사운드 어라운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
주인공은 소리를 쥐고 흔들어내는 주인공은 모음입니다. 모음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 자음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스프라우트가 있어요. 스프라우트에서 모음은 얘 주인공은 딱 얘입니다. 아우. 아우라는 모음이 있고요. 앞에 스프라우트 얘는요. 터뜨려주고 마무리해주는 애들입니다. 주인공은 모음입니다. 아우라는 모음. 그래서 그 모음에 대한 음절을 익히게 해주기 위해서 나 몰라 어려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긴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 몰라요. 캐터필라인지 캣얼필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전을 보시면 점이 찍혀 있어요. 음절 사이사이. 아, 캣얼필라구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캣얼필라야. 한번 해볼까? 캣얼필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냥 긴 단어니까 아직 어려우니까 그냥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박수 치면서 제목이 길어지거든요. 네. Be cheerful. 제 동화에 be cheerful 나오죠? Be cheerful. 따라해볼까? cheerful. 이렇게 나눠줘서 애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음절 감각도 생기고 음절에 대한 컨셉도 생겨요. cheerful, beautiful, sinful, 그죠? bashful 이렇게 뭐가 자꾸 풀풀 붙는 거는 뭐가 있나 보다 이런 감이라도 잡으니까 여러분이 긴 단어 나오면 긴 건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긴 단어를 박수를 치면서 읽어주는 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첫 소리, 라임 끝소리, 그 다음에 긴 단어 소리 세 가지를 다뤄줬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그 소리와 문자 세계의 전부입니다. 첫 소리, 라임 소리, 긴 단어.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소리 문자 여러분 잘 다루시는 거입니다. 네, 소리와 문자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자,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어. 스페셜미는 모든 스토리가 딱 8단어만 핵심 단어로 다룹니다. 이 책 뒤에는 이렇게 단어 페이지가 있는데요. 딱 처음부터까지 8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 할 때는 여러분 월드 미닝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스펠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요 스페셜미 단계에 있는 애들 데리고 이 단어를 스펠링하는 쪽으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fish 했으면 fish, dish, wish, swish 이런 패턴으로 몇 가지만 해보면 되지 이 단어를 애들이 다 스펠링할 걸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단어 뜻은 다뤄보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저도 이 수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 단어를 이것도 2카피 해놓으셔도 돼요. 해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메모리 게임 있죠. 딱 뒤집었을 때 똑같은 거 나오면 내 거. 근데 가져갈 때는 대신 단어 이름 말하기 이런 걸 통해서 이 8단어를 애들이 잘 인지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페셜미에 나오는 단어들은 언어적으로도 좀 묶여 있어요. The King is Coming은 교통수단. 또 I'm so special은 네이처에 있는 그 farm animals나 farm bugs들이 나오고요. I have my eyes라는 동화는 바디 파트에 대한 거고 좀 이래요. 단어들이 이렇게 다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딱 8단어. 별로 어려울 게 없으시죠? 그래서 이걸로 다루시고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수첩도 있고요. 제가 보여주는 용도 말고 애들도 집어가는 놀이 하라고 이런 용도로도 만들어 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때 융판에 찍찍이로 찍 붙였다 뗐다 하는 얘네들도 또 스토리텔링 하면서 단어를 또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기다 단어를 붙이면서 읽고 rabbit, goat, giraffe, monkey인데요. 그 단어를 붙이면서 읽고 떼면서 읽고 이러니까 단어 뜻도 알면서 스펠링도 통글자도 알면서 지금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여기 있죠. 또 이것까지 있죠 하니까 단어는 뭐 이렇게 하면서 실컷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I'm not as fast as a rabbit, brave as a goat,
tall as a giraffe 다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날 만났다. 이게 16단어 됩니다. 이걸 다 하면. 내가 이거 다 너네들 외울 때까지는 이거 2달 걸려. 안 되겠다. 이거 내가 2달 걸려서 여기 있는 단어 내가 다 마스터한 다음에 갈 거야 해가지고 fast, rabbit, brave, goat, tall, giraffe, funny, monkey를 다 뜻을 말하고 스펠링 다 할 때까지 다음 책으로 안 넘어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목표는 한 스토리를 하면서 애들한테 8단어 이상을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통과. 아이들이 노래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대충 알아가고 또 완벽하게 몰라도 또 다음 스토리 만나는 재미 듣고 이래야죠. 어떤 분들은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애가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스토리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직 덜 배웠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통과할 거 통과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스토리상 한 달 동안 해도 8단어 이상을 너무 욕심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있는 키워드만 욕심을 내면서 가셔라가 되겠습니다. 단어 너무나 간단하죠? 네, 단어는 이렇게 스토리에 있는 키워드는 이렇게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조금 지치셨나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어떤 분은 막 진짜 아니라 그러시는데 어떤 분은 약간 끄떡끄떡 할래다가 눈치를. 네, 자, 단어가요. 스토리의 키워드는 8단어 이상 가지 마라 이랬는데요. 단어가 키워드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써볼게요. 컨텐트 월즈. 컨텐트 월즈가 있고요. 사이트 월즈가 있습니다. 단어에는 컨텐트 월즈와 사이트 월즈로 나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읽는 책에서요. 우리가 읽는 성인들이 읽는 책에서 네, and, but, for, with, as, of, if, 그 다음에 besides, for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51%나 차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성인들, 저처럼 글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이트 월드, and, for, of, the 이런 애들, 이런 기능어들을 사이트 월드라고 하거든요. 보면 바로 읽어내는 그냥 그런 단어들이요. 그거를요. 저 같은 사람이 읽는다 그러면 저는 단어 취급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뭐만 보면서 책을 읽을까요? 네, 아주 키워드. 예를 들면 rabbit, cow, kill, 뭐 mountain 이런 키워드들만 쓱쓱쓱쓱 보면서 읽지 저런 단어들은 단어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50%나 나온 단어인데 글 못 읽는 애들한테는 번번이 쟤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쵸? 그런 애들이 바로 오늘 제가 in the beginning에 나왔던 moon, star, 네, 예를 들면 land, sun 이런 키워드들을 컨텐트 월드라고 하거든요. 이런 컨텐트 월드는 그림으로 보여주죠. 스토리에서 계속 나오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래저래 저절로 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트 월드 made, the, and,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as, in 이런 단어들은 등장은 계속 하는데 그림도 없고요. 나오기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영 걸림돌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주죠? 얘는 그림도 없어요. 계속 나와요. 책을 읽으려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다룹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화면인데요. 여러분, 아니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보이는 것처럼 저도 저 그림이 바로 제가 갖고 다니는 그림인데 이제 막 뭐 떨어뜨려서 막 국물도 흐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마카로니입니다. 마카로니. 국수. 풀에 아주 잘 붙어요. 제가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보시면요. 저거는 시리얼입니다. 먹는 걸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찰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걸 왜 보여주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이 스토리에 God made, God made, God made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스토리에
스토리에서 계속 나오면서 8번이나 나오면서 스토리를 섬겼는데도 빛이 안 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해주는 그 단어들 오늘 하나 MVP 단어를 뽑았어요. 이달의 MVP 단어. 자, 바로 메이드입니다. 자, 메이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메이드라는 단어를 축하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이드란 단어를 요 위에다가 우리 마카로니를 붙여볼 거라고 주면 애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이 메이드를 막 붙이면서 이 단어랑 친해지죠. 제가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을 하다가 4를 딱 보여줬더니 저걸로 마카로니로 저거 만들었는데 아이가 그것까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와, 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인상 깊게 갖고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구나. 보이다시피 실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캄보디아 가니까 뭐 나무를 딱 자르면 이상한 꽃 문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도장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글자 찍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색종이를 오려서 할 수도 있고 진흙이나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글자 크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God made, God made 한 달 내내 했으니까 제가 이 머티리얼 보여드릴게요. 머티리얼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 네, 저를 좀 보여주시면 보이시죠? 더는 God made 하고 and가 나와서 and하고 made하고 the를 제가 이달의 MVP 단어로 3개나 이번에 뽑았는데요. 더는 초록색으로 and는 핑크색으로 made는 하늘색으로 칠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달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애들 색칠하면서 읽어봅니다. 확실하게 알겠죠? 자, 그런데 이 MVP 단어 중에서도 또 우리 MVP를 2개 하면은 뭐라 그러죠? MVVP라고 하나요? 네, 그 단어는 바로 이달의 MVVP는 바로 메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드를 축하해 줄 거예요 하고 메이드를 가지고 특별 크래프트를 한 번만 해줍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것도 했죠? 이게 쌓이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정말 읽는 것들이 재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파니스나 키워드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단어들 이렇게 워드 패밀리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워크북에는 또 어떻게 해놨나 제가 워크북 보여드릴게요. 이게 4번째 날입니다. 워크북에 메이드를 보고 메이드인 것만 동그라미 해보는 게 워크북에는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워크북 딱 하라 그러고 여러분 팔짱 끼면 할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뭔가 이렇게 착 해내려고 하면 이렇게 멋진 사이트 월드, 여기 제목이 사이트 월드죠? 아, 사이트 월드를 딱 보면 아 맞아 사이트 월드 중요하지 하고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더 감사합니다. 사이트 월드에 들어간 요 메이드를 넣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있습니다. 문장 만들기. 이제 센텐스로 갑니다. 센텐스. 가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또 보여주시면 네. 메이드가 딱 여기는 메이드 제가 안 넣었네요. 메이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네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어쨌든 스토리에 나왔던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먼저 최근에 바뀌면서 파일이 옮겨져서 요거입니다. 요거 God made 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를 한 페이지에 이렇게 5개씩 있으니까 한 2장만 인쇄해도 10명이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아이들은요. 자, 읽으면서 찢는 거예요. 네, 혹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위가 있으면 가위로 메이드 오려주세요. 네, 더 미리 하기 없기. 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하나씩 자릅니다. 이렇게.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잘라내면은요. 요 점도 따로.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을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자, 이번엔 그럼 여러분이 God made the day and night를 여러분의 노트에 제일 뒤에 붙여주세요. 선생님이 덮어놓을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 제일 뒤에다가 God made the day and night를 한번 붙여봅니다.
재밌겠죠? 풀칠하고 붙이면 좀 재밌어 하겠죠? 오,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문장이에요. 자, 그 문장을 여러분 여기다가 그대로 따라서 써보겠어요 하면 그냥 해. 선생님은 쉬는 시간 이거보단 재밌어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던 걸 나도 문장으로 한번 완성해보고 써보는 걸로 끝내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문장까지 갔어요. 더 이상의 큰 복잡한 문장 연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잠깐 리뷰를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그 소리와 문자, 네, 단어 문장 처음 페이지를 소리와 문자 처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정리 이제 확실하게 합니다. 소리와 문자 보이시죠? 네, 소리와 문자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면은요. 네, 또 넘길게요. 요 사진은 끝까지 가고 네, 사진 여러 가지 교보 예,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자, 소리와 문자에서는 소리는 철저하게 온셋하고 라임으로 나누는 액티비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알파벳 요거는 장난감 알파벳입니다. 장난감이나 에바를 이용해서 애들이 첫 소리만 듣고 예를 들어서 제가 sun 이러면 아이가 S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sun 잘했어요. moon 이러면 또 M을 들고 이 정도를 하시고 조금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온셋과 라임을 이용을 해서 단어를 조합을 하시고요. 또 그런 연습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는 용도로 이렇게 워드 패밀리와 월드 빌딩 수첩을 활용해서 애들이 여기다가 써보실 수 있도록 요즘에 이런 수첩을 사면 이렇게 다 줄이 꺼져 있고 너무 얇아서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꺼운 종이로 얘도 좀 제작을 해봤고요. 얘는 이렇게 가운데를 찢어 놓은 종이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첩 2개를 이용을 해서 애들이 소리로도 알고 문자로도 알고 이렇게 워드 비딩을 해보시고 연습 문제로 이런 거를 해보시고요. 여기 그 워크शी트도 있지만 네, 무엇보다 마지막은 항상 스펠링 네, 써보는 걸로 소리와 문자를 해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리와 문자는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단어 넘어가 볼게요. 단어는 문장에 있는 키워드는 서포트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단어 카드, 그 다음에 또 반별로 드리는 이렇게 반별로 드리는 카드에다가 또 스토리텔링용 카드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거기서 매일 배우죠. 따라 읽죠. 노래하죠. 노래도 그냥 God made the sun, moon and stars, 뭐 fish and bird 이러니까 아이들이 월드 미닝은 율동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율동이 그런 의미에서도 더군다나 영어는 율동이 중요해요. 뜻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일반 스토리 콘텐트 월드는 그걸로 끝내면 되고요. 콘텐트 월드의 스펠링까지 다 알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트 월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리의 사이트 월드를 여러분이 한번 다뤄주시고요. 이 수첩처럼 이걸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달에 특별히 MVP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크래프트 여러분이 구글에 가셔서 사이트 월드 크래프트라고만 치시면 애들이 그걸로 크래프트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해요. 이 사이트 월드 가지고. 그래서 뭐 지점토, 뭐 철사 별게 다 가지고 애들이 글자 만들기 크래프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지구본 만들기 이런 게 아닌 글자 크래프트를 한 달에 한 번만 해주시면 글자 익히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이트 월드를 해결을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문장입니다. 문장 보이시는 것처럼 문장은 먼저 애들한테 나눠줘서 찢어서 한번 붙여보게 하고 붙인 거를 따라 써보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은요. 지금 글 읽는 거를 배워야 되는 단계의 아이들을 위한 소리와 문자, 단어, 문장 연습 너무나 완벽하게 멋있게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셜미가 그런 언어적인 솔루션을 옆에다가 두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책과 영어 독서,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그 영어 독서 지도사가 해야 되는 언어 영역에는 소리, 문자, 단어, 문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여러분은 그 4가지를 다 지금 들으신 겁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우리 윤지아 선생님. 네. 저는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이걸 수첩을 써 봤는데요. 네, 월드 패밀리를 쓸 때 친구들이 이렇게 이 월드 패밀리는 1 음절 단어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기 봤더니 이제 막 덴티스트 막 요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 음절만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음절이 많아져도 상관이 없는지. 네.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아까 문 있었잖아요. 문, 운으로 끝나는 것 중에 balloon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물론 좋은 단어가 있어도 지금은 글자 익히는 용도지 단어 의미까지 끌어들이는 단계는 아니니까 딱 한 음절로만. 질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벌룬이 있지만 굳이 여기다가 벌 조그맣게 쓰고 룬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한 음절로 된 단어만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쓰는 것 중에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배열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에어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그 음절상으로는 체어도 똑같아요, 소리가. 그 다음에 또 where 얘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EAR, AIR, ER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해요. EAR 또 더 있어요. 한 종류.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체어도 있고 헤어도 있고 그 다음에 ARE요. AR ARE. 맞죠. ARE는요. 예를 들면 맨발 할 때 bear 또는 hair, 토끼, hair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EAR, ARE, AIR, ERE 다 똑같아요. 소리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거 배우면 에어로 끝나는 게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스펠링까지 똑같은 걸로 하면 좋지만 굳이 스펠링처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여기 막 끝에 R로 끝났는데 EAR, AIR 많지 그런데 소리는 똑같다 하고 가끔 소개시켜 주는 거는 공부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단어를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가능한 한 이제 글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스펠링까지 똑같은 거로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한 음절 단어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소리와 문자, 단어, 문장, 언어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4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실래요?